지난 2월 달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계엄군 케이블타이 체포용 확인 요게 아마 결박하려던 기자를 결박하려던 장면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당사자 유지훈 기자 직접 나왔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이야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그냥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예, 제가 목적입니다. 사람 여쭤. 사람은 전혀 아닌 제가 사람 여쭤보고 자, 시간 그 내란 계엄 당일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00시 그 무렵입니다. 12시 00시 그 무렵. 지금 포박당하는 케이블타이로 결박당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도 하면서 왜 이 영상을 이제서야 공개하는지. 이게 아마 2월 달에 이게 기사가 나갔었잖아요. 영상은 왜 이제 공개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물음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네. 12월 3일로부터 4개월이 지금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 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아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규정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사를 쓸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케이블타이가 문 봉쇄용이고 이제 특임단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무력을 사용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한 이제 김현태 단장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걸 그래서 듣고 네. 예. 이제 잊고 살고 있었는데 케이블타이 묶일 뻔했던 당사자로서 아하. 도저히 납득이 용납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란 국조특위위원장이었던 이제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 도움을 받아서 아하. CCTV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방호과에 찾아가서 직접 이제 당사자로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짜가 2월 28일이었고 곧바로 방호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방호과랑 국회 사무처, 이제 방호과는 CCTV 업무를 담당하고 이제 사무처는 방호과의 상위 부서인데요. 이게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도장까지 받아가서 위원회 차원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영상에 나오는 제가 아닌 사람들 저기 보이는 군인들. 그 네, 계엄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렇죠. 저 누군지 네.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뭘 볼 정보가 돼 있어요. 을 애초에 절반 가량을 예. 마스크로 덮었고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엄군의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논리 때문에 저희가 거의 싸우다시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답변은 사무총장 권한으로 공개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를 살짝 않았지만 네. 이 영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이 분명히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주기 어렵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사건 당사자로서 저만 저 영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는 이 영상의 중요도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기백 의원실하고 일단 먼저 경찰 국수본 특수단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특수단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특수단에서 약간 자료 요청을 하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당시에 여러 의원실 통해서 들었던 말은 특수단이 사실상 해체됐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네. 근데 검찰에서는 진정건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 고소하라. 검사실까지 배정됐는데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제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도 없고 아, 고소까지 하셨어요, 결국은? 네. 아, 잘하셨습니다. 어떤 죄로 고소할지도 몰라서 음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민변? 네, 전화를 걸어서 이제 조언을 구했고 예. 이제 민변에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분들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고소장 접수를 도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고소를 한 후에 이 개인정보법이라는 얼굴도 안 보이는 무슨 개인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피해받고 있는 그 영상을 확보했던 거고 그제서야 공개가 된 건데 요 상황 결박당한 상황이에요. 특히 놀라운 거는 김현태 특임대 그 단장이 포박학에서 그 케이블 타이 안 했다고 얘기를 했던 그 직후에 그걸 느꼈다는 기자님 느꼈다는 건데 그때랑 가봅시다. 그날 밤 새벽에 어떻게 하다가 저 707 특임단하고 맞닥뜨린 겁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저는 보통 야간 당직 근무를 국회에서 보통 하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무슨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이게 뭐 다들 이제 무슨 소린가 하고 예전에 그냥 밤에, 당직 기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순간 국회 이제 정문 일대가 완전히 봉쇄가 됐고요. 네. 저는 곧장 이제 국회 정문에 나가서 봉쇄 현장 취재하다가 헬기 세대가 상공을 지나서 국회 운동장 쪽으로 사라진 걸 봤습니다. 네.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직감적으로 계엄군 헬기다라는 걸 알았고, 말죠. 네. 이제 본청으로 쏟아져 들어오겠다라는 이제 예감이 들어서 혼자서 운동장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본청 정문 입구 쪽에 취재진 보좌관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운동장으로 향한 사람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 본청 우측 코너를 돌아서 가니까 바로 한 1분 전쯤에 계엄군들이 처음 등장을 해서 모여 있는 현장을 제가 보고 그걸 본 다음에 제가 사실 바로 앞에서 찍기는 무서워서 약간 기둥을 넘어서 좀 살짝 떨어진 거리에서 찍었습니다. 저기서 찍었군요. 네, 근데 사실 곧바로 발각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영상을 촬영하기가 무서웠지만 설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 기자다, 뉴스토마토 기자다.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네, 차고 있잖아요. 기자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저 영상과 다음 벽면에 끌려간 영상 중간에 보면은 제 목걸이가 그 CCTV 영상에 보일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기자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되고 저는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다. 네. 기자인 걸 알면서도 특임단의 군인들이 물리력 행사해서 강제적으로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서 결박을 하려고 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어떤 말들 하던가요, 이 군인들이? 유일하게 제가 처음 들은 말은 케이블 타이 가져와였습니다. 핸드폰 빼앗고 벽면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 요청도 없었고요.
케이블 타이 가져온 저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옆에 네. 옆에 네. 동료들한테 자기들 네. 동료들한테 했는 그 얘기겠죠. 이후에 케이블 타이 결박을 시도하고 예. 케이블 타이 망가져서 이제 케이블 타이를 땅에 버리는 장면까지 제가 다 봤는데 아. 그 이후에 이제 얘네 제 추정으로는 그 바로 직후에 국회 본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데 저 사람들을 네네. 또 아니 포함해서 특임단 네, 대원들이 전원이 전원이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저를 풀어 그러니까 놓아준 네. 거네요. 네, 어쩔 수 없이 놓아줬다고 도와준- 보는데 야, 그 이상한 사람 잡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뭐 이렇게 네, 된 것 맞습니다.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임 대장이 얘기했던 그 케이블 타이를 문을 막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진술을 했었는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결박한 용도로 쓰던 것을 우리 유 기자님이 직접 목격을 당하셨네. 네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당한 성역에 거잖아요. 와서 네, 당하고 당했습니다. 근데 와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특히 혼자 또 맞닥뜨렸고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결박 시도하려고 했던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제가 공포스러웠던 거는 제가 뭐 끌려다니고 그런 거보다도 네. 당시 포고령의 모든 언론은 계엄군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말과 맞물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반국가 세력인 언론의 일부로서 척결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꼈고 실제로 아. 케이블 타이 결박까지 이루어지면서 예.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핸드폰 어떻게 됐습니까? 핸드폰은 이제 풀어주기 직전에야 돌려받았는데요. 그 계엄군이 제 핸드폰에 비밀번호 안 걸려 있습니다. 네. 그 계엄군이 뺏어간 이후에 영상을 삭제하고 휴지통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삭제를 했더라고요. 아 그걸 그 사이에 했다고요? 네, 영구 삭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영상이 지워진 상태로 풀려나기 직전에 돌려줬습니다. 야 일단 고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명은 뭡니까? 강금 뭐 이런 겁니까? 아, 네, 별도 뭐 강요 뭐 무슨 죄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고소장이 지금 있긴 한데 네. 그 직권남용 체포랑 직권남용죄가 네. 제일 많겠죠. 그리고, 그래서 네. 그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 네, 맞습니다. 공개받을 수 있었다. 또 이런 것도 연결이 되네요. 네. 이후에 트라우마 같은 건 안 생겼습니까? 기자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트라우마 분명히 있죠. 왜냐면은 제가 되게 놀라웠던 부분은 제가 당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너무 너무 충격받거나 충격받아서. 힘든 기억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또 질문 괜히 했는지 네네. 지금도 그때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군인인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나를 결박하고 나한테 사실상 뭔가 위해를 가해도 뭐 어떻게 될 수도 몰랐던 상황 아닌가요? 상당히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또 공개해 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하고요. 헌법재판 진행하고 선고가 이제 곧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떤 영상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진술 김현태 이 사람 헌법재판소 가서 진술했어요. 거짓 진술이죠. 이제 그대로라면 아니면 본인은 완전한 거짓이죠. 그렇죠. 완전한 거짓 진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유준 기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